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풍수가 우리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아서, 왜냐면 음택의 영향, 양택의 영향을 두 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3-1 이제 오픈 특강 연구원 오픈 기념 특강 3번인데요. 3-1 음택편, 3-2 양택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알겠습니다만 무덤 풍수, 무덤과 관련된 풍수를 갖다가 음택 풍수라고 얘기합니다. 해가지고 음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음양론에 맞춰서 이제 산 사람은 양, 죽은 사람은 그리고 집택자를 써가지고 산 사람의 집 양택, 그런 풍수를 양택 풍수,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집 음택, 그래서 그 풍수를 음택 풍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지고 무덤도 죽은 사람의 집입니다. 계속 거기에 있잖아요. 머물잖아요. 일종의 집이에요. 그래서 무덤 풍수를 음택 풍수라고 하고, 산 사람이 이제 머무르는 집, 공장, 사무실, 가게, 이러한 그 풍수를 양택 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택 풍수는요, 그 직계우선, 그 당사자, 그 무덤 당사자, 무덤 풍수에 있는 그 무덤의 당사자의 직계우선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죽은 사람의 무덤 상태가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풍수의 논리에서는 이거를 동일 에너지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과 나를 포함한 이 후손은, 자손은 동일한 에너지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조상과 나, 자손, 이 전부 다 동일 유전자 아닙니까? 유전인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 인자를 갖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은 라디오라든가 무선 전파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동조회로가 형성이 돼 가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조상 무덤이 만약에 좋은 상태에 있다, 우리가 흔히 명당에 있다, 그러면 동일 주파수에 있는 그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상 무덤이 나쁜 상태에 있으면은 흉지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역시 동일 주파수에 있는 그 후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한마디로 동기가뭉,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기는 서로 감응한다. 동일 에너지장 속에 있기 때문에 조상과 후손은 서로 감응한다. 그래서 동기감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같은 에너지를 가진 조상과 후손은 서로 감응한다는 거죠. 물론 이 감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당처럼 좋은 데서는 좋게 감응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흉지처럼 나쁜 곳에서는 그 상태가 나쁘게, 후손에게 나쁘게 이제 감응하는 거죠. 이처럼 조상의 무덤의 상태가 후손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논리가 풍수의, 음택 풍수의 바로 요체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논리가 현재의 학문 체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의 논리가 아직 완전히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바로 이 동기감응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동일 에너지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풍수가 아직 학문적으로 반쪽만 인정받는, 역사적 풍수만이 인정받고, 바로 이 풍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감응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풍수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풍수의 역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풍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동기감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가장 핵심, 풍수의 핵심은 동기감응인데, 또 바로 그것 때문에 학문적으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다. 근데 이 동기감응의 문제가요, 꼭 풍수의 논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찍이
동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에서 이 문제를 많이 언급한 바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 유교, 이 유교는 크게 보면 동기가뭉의 원리에 또 역시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조상 제사를 자기가 부모님이 언제 와라 들어와라 뭐 이러면은 우리가 조상 제사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이나 효 차원, 효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조상 제사도 바로 동기가뭉을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즉 조상과 후손이 서로 감응한다. 이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유교를 재해석한 송나라 때 주의라는 분이 정립한 이 성리학,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주의가 정립해가지고 주작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논리에서는 아주 이걸 갖다 이 동기가뭉의 논리를 더욱더 정밀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4대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일대, 자, 나서부터 위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있으면 나로부터 위에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가 2대, 증조할아버지가 3대, 고조할아버지가 4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4대까지 봉사한다.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종교적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님 제사만 지내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원래 제대로 지낸다고 하면은 4대 봉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 4대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4대 봉사입니다. 해가지고 해서 왜 4대 봉사하느냐? 주자의 성리학에서는 조상과 후손이 동기가뭉, 직접적으로 동기가뭉하는 것이 4대까지는 동기가뭉한다. 그래서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4대 봉사가 정립된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교의 제사라는 것도 단순한 의례만이 아니고 조상과 동기가뭉한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서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융, 심리학자, 이 융이라는 분은요, 이게 여러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 부모하고 자식이요, 서로 감응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부모가 무슨 좀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자식한테도 뭔가 깨름칙하고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논리를 고민하다가 이제 실험도 하고요. 즉 살아있는 부모와 자식의 동기가뭉을 갖다 막 실험한 것이죠. 그래서 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거를 동기가뭉 이렇게 이제 동양의 유교나 우리 풍수처럼 이 윗대와 아랫대 서로 동기가뭉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시성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동시성, 동시에 서로 느낀다. 이게 일종의 동기가뭉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은 뒤에 보면요. 이제 풍수가 막 유행하다가 풍수를 부정하는 이제 학설도 나오거든요. 풍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동기가뭉, 핵심이 동기가뭉이고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산정약용, 이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풍수를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요. 동기가뭉?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부모하고 자식을 데려다 놓고요. 감옥에 있는 이제 이 자식을 데려다 놓고 감옥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자식을 갖다 옆에다 이제 안 보이는 데다 놔두고서는 부모를 막 때립니다. 동기가뭉을 실험한다고. 부모를 막 때려요. 그러면 부모는 아프다고 막 찡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을 보는데 자식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산정약이 그러는 거죠. 무슨 동기가뭉이 있느냐. 아버지는 저렇게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이놈의 자식은 멀쩡하지 않냐. 사실은 실험치고는 저는 다산정약용답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바로 이렇게 즉시로 아버지는 아파서 죽겠는데 안 나타난다. 그래서 동기가뭉을 이제 부정하는 게 뭐냐면 풍수의 핵심이 동기가뭉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풍수의 동기가뭉이 풍수의 핵심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풍수가 아직 완전히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앞으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경험상 제 경험상 분명히 동기가뭉해요. 아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마 양자역학 최첨단의 양자역학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대를 갖다 해보기는 합니다. 자, 동기가뭉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의 논리는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누군가에는 못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은 그 무덤의 영향력이 후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경험적 사례로 충분하게 그 사례도 많고요. 저도 많이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특강은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상의 무덤 상태가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수를 좀 안다. 풍수를 강의한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동기가뭉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후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냥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 명당이니까 후손들이 좋아진다. 나쁘니까 후손들이 나빠진다. 이렇게만 그냥 통으로 몰아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줄 때도 과연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요. 우리가 분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수의 이 동기가뭉에 입각한 이 논리는요. 굉장히 이 음택풍수의 아주 심한 논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요 점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무덤 상태에서는 후손의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하는 특강은 제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심화 특강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동기가뭉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세 가지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가뭉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이 조상과 후손의 동기가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증조부, 조부, 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나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보통 여러분 생각해서요. 여러분 뭐 지금의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경우에 내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는 살아있죠. 당연히 유복자가 아닌 다음엔 아버지는 살아있죠. 그리고 할아버지 정도도 살아있을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30년을 한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보다 30살 많고 할아버지가 나보다 30살 더 많으면 60세 정도면 보통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부, 할아버지 조, 부조부는 살아있지만 증조는 30년을 이제 한 대를 30년으로 잡으면 90년이 되거든요. 90년. 그러니까 90세까지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증조부는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30년을 한 대로 잡아가지고 이제 따진 겁니다. 따져서 한 것이고요. 물론 경우의 수가 있어서 아주 일찍 결혼한 경우에 또 자식을 빨리 낳은 경우 아니면 아주 늦게 낳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경우가 있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일찍 결혼해서 나를 바로 낳았다. 또 그 아버지도 또 일찍 그 할아버지가 일찍 낳았다. 그러면은 제가 태어날 때
증조 할아버지가 한 80세 정도 하면서 살아 계시기도 하겠죠. 해가지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표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덤을 돌아가신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한다면은 내가 태어날 때요, 아버지의 무덤은 없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 위로 올라가면 조부, 할아버지의 무덤은 없어요.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날 때 증조부는 돌아가셔서 산소에, 묘소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요,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건 뭐냐? 가장 가까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증조부 무덤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증조부 그럴 때는 증조모까지 포함하는데 증조부모인데 생략하고 이제 증조부, 조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이, 왜냐면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풍수의 영향에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바로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인 생물학적 유전자를 준 분은 아버지지만 가까이는, 그러나 풍수에서는요, 풍수의 아버지는 사실은, 나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의 상태가 나에게 동기가뭉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답사를 가가지고 사례 연구를 한다. 어떤 사람을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증조부 무덤부터 봅니다. 왜냐면 그 증조부의 무덤 상태가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어떤 해당 대상자를 보려고 하면 그 증조부의 무덤 상태가 바로 그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 아주 그 인자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기본 요소, 모든 IQ, 성정, 그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조부 전에 돌아가시던 무덤이 된 분이 이제 고조부죠. 그래서 사실은 증조부, 그리고 사례연구를 가면 그 다음에 고조부까지.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증조부 무덤이지만 그 전에는 또 고조부 무덤이니까 통상 답사를 가면 증조부, 그 윗대의 고조부, 그 무덤을 갖다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보고요. 크게 보면 증조부, 그리고 좀 더 넓히면은 고조부의 무덤 상태가 나라는 사람의 기본 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아주 직접적으로 동기가뭉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성묘를 가시거나 뭐 이제 고향에 가서 무덤 상태를 볼 때 흔히 아버지의 어머니의 산소만 홀딱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을 만들어준, 풍수적 입장에서 만들어준 사람은요,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주고 모든 인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분은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우의 고조 할아버지 무덤입니다. 묘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버지 할아버지만이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가 아까 누차 말하지만 할아버지 할 때는 할머니도 포함됩니다. 그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를 꼭 가보시고, 이 묘소의 상태가 나를 만들어 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살다가 내가 자라요. 내가 좀 자라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무덤은 나하고 동기가뭉할 텐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세월이 더 흘러서 내가 더 장성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어머님의 무덤을 만들었다면, 묘소가 있다면 그 아버님, 어머님의 그 무덤은 나에게 어떻게 동기가뭉하느냐. 여기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무덤에 계신 분은 나한테 직접 동기감흥합니다. 그거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고요. 그분이 나의 그릇, 기본 유전자, 기본 바탕을 만들어줘요. 나의 IQ, 건강 상태,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상태는 뭐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준 그릇, 나라고 하는 그릇의 발현 상태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그릇을 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 그릇을 갖고서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나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는요, 나라고 하는 그릇의 발현 상태를 마련해 준다. 발현도. 이제 비유를 들면요. 그릇으로 비유를 들면 참 재밌겠죠. 만일에 내가 증조부나 고조부의 산소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내 그릇이요. 그릇으로 치면은 아주 좋은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아니면 때깔이 좋은 그릇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그릇으로 비유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태어난 이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만들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산소가 내가 태어난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만들어진 이 조상의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가 좋다면은 내 그릇이, 내가 타고난 그릇이 발현을 잘해요. 잘 써먹습니다. 잘 써먹어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잘 모셔져 있거나 귀한 집에 아주 매일 갈고 닦고 해서 바짝바짝 빛나는 그릇으로 그릇으로 비유를 든다면은, 사람으로 비유를 든다면 내가 아주 좋은 직장에서 내가 잘 쓰임이 되고 건강하게 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태어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안 좋은 데에 있다면은 이게 발현이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릇을 타고 놔도요, 이걸 써먹질 못해요. 그릇으로 치면은 그 좋은 그릇이 깨져가지고요,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고. 이제 심하게 비유를 든다면.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그릇을 만들어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도 중요하고요. 내가 태어난 다음에 모셔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응? 서로 다 잘 되는. 이런 농담이 하나, 조크 하나 할까요?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음식점에 저희가 가면은, 아니, 얼굴을 보면 아주 귀티 나가지고요. 아주 정말 이 부잣집 맏며느리 같아. 아주 이 품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아, 거기서 음식 서빙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 품팔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 서빙하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여인이 사실은 좋은 고조부나 증조부 산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귀티나고 좋게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아주 잘못 되는 바람에 써먹지 못해. 저 기품 있는 얼굴을 써먹지 못하고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좀 저렇게 음식점에 나와 가지고 일당 받으면서 저렇게 일하고 서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 이제 뭐 조크 삼아 그랬을 거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풍수의 영향력의 구체적인 거는 제가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는 다음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한 것처럼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정도가 다 틀리다.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그랬을 때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방정식이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다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좋은 영양과 나쁜 영양을 어떻게 같이 오며 어떻게 버리냐. 야,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건 좋으니까 뭐 다 우선 좋아. 아니 그 무덤만 좋아요? 어떤 건 나쁘고 그 사람 영향을 갖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 계산하며 누구에게 언제. 그래서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돼야 되는 것이 동기가뭉의 역량이다. 자, 제가 길게 음택분수의 역량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이 점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요. 누구에게 그랬지만 첫째 아들 틀리고 둘째 아들 틀려요. 영향력이 한 무덤이 다 다릅니다. 아들과 딸에게 주는 영향이 또 틀려요. 이게 굉장히 세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 가지만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풍수의 동기가뭉은요. 완전 직계 원리입니다. 직계예요. 즉 직계 후손한테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직계인 나잖아요. 나한테는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동생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있어.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무덤은 나한테 영향이 없어. 동기가뭉을 안 해요. 작은 아버지의 직계 자손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직계로만 내려간다 하는 거. 풍수의 동기가뭉은 직계의 논리로만 내려간다. 두 번째, 결혼한 여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부모의 그 산소 영향을 받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본래 자기 집의 무덤 풍수의 영향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이제 결혼한다면 더 많이 어떤 영향을 받나? 남편 집의 조상 무덤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이 남자의 남편 무덤, 남자의 조상 무덤에는요, 여자 자리, 부인 자리가 있어요. 해가지고. 풍수에서는 그게 백호, 그 다음에 백호선익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백호, 더 가까이는 백호선익이 배우자, 여자 배우자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본래 집의 무덤 부수 영향 못지않게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결혼한 남자의 조상들의 무덤의 여자 자리의 영향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는요,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장을 하고 산소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기가뭉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 조상 무덤이 없으니까 동기가뭉을 하질 않고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장한 사례를 보잖아요. 조상 유골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골 단자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물론 이제 또 산화시켜가지고 불에 이렇게 했지만 유골 단자에 주잖아요. 0.1% 정도는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0.1%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화장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유골을 갖다 남아있는 유골을 처리해야 할 것이냐. 그 점은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화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요점 직계 논리, 그 다음에 남편의 여자 자리에 영향을 받는다. 화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제로다. 동기가뭉이 없다. 크게는 이러한 논리는 사실은 유교의 성리학도 똑같거든요. 직계 원리고 남편 중심이고 화장이 아닌 매장을 선호하고. 그래서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는요. 아주 이 무덤 풍수가 유행했던 겁니다. 동기가뭉을 중시하는 게 똑같았던 거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유교의 영향력은 이제 전통문화 수준으로만 떨어졌고 거의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기가뭉을 중시하는 풍수의 논리마저 무시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경험에 입각하면 무덤 풍수의 동기가뭉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누차 언급했듯이 누군가에게는 풍수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축적된 경험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조상의 무덤 풍수의 동기가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풍수를 중요시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풍수의 영향력, 동기가뭉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